한일 간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두 나라 사람들은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언어, 음식, 관습의 차이는 작은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미카미 사토코 씨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입니다. 한국으로 시집와 낯선 문화를 배우는 과정은 그녀에게 새로운 무언가도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미 사토코입니다. 3년 전 한국으로 이주하며 남편과 결혼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지만 가끔은 낯설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죠. 특히 제게 가장 낯설었던 건 바로 제사 문화였어요. 미카미는 결혼 후 첫 설날 시댁에서 제사를 경험했습니다. 새벽부터 어머니와 가족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하고 조상님을 위해 정성껏 상을 차리는 모습은 신기하면서도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는 돌아가신 조상님을 기리는 문화가 간단한 편이에요. 오본 때 조상의 영혼을 맞이하고 보내드리는 의식이 있지만 주로 꽃을 바치고 불단 앞에서 기도하는 정도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는 일은 제가 태어나서 본 적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녀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와 가족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이 상 위에 올라가고 가족들이 고개를 숙여 절하며 조상님께 예를 갖추는 모습은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전통 속에서 자신이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잘못된 걸까 싶었어요. 저는 이 문화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준비를 돕고 싶어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고 어머니의 빠른 손놀림을 보며 따라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미카미는 제사가 끝난 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해? 그리고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남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상님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거야. 우리가 조상님을 기억하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거지. 가족이 함께 이런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해. 남편의 말은 미카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전통의 방식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뿐이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나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또 한 번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이주기가 다가온 것이었죠. 미카미는 남편이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그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밤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 맞는 이주기라 그런지 더 깊이 슬픔에 잠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그의 문화와 관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미안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카미는 갑작스러운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제사를 준비하면 어떨까? 남편을 위해 내가 직접 상을 차리고 그의 아버님을 기리는데 함께할 수 있다면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바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사를 관찰했던 기억이 있긴 했지만 상에 올라가는 음식의 종류도 차리는 방법도 전혀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아직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겁이 났어요. 한국 제사 문화는 너무 복잡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미카미는 다짐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이 도전을 꼭 해내겠다고 말이죠. 미카미는 마음을 다잡고 제사 준비에 돌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제사라는 것 자체가 익숙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방법을 알기 위해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어요. 한국 제사상 차리기라고 검색했더니 수많은 글과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어로 된 자료가 대부분이었고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했어요. 그녀는 우선 번역기를 사용해 자료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과일은 짝수로 놓으면 안 된다는 것, 생선은 머리를 왼쪽으로 두고 꼬리를 오른쪽으로 놓아야 한다는 것 등 규칙은 끝이 없었습니다.
상의 순서, 음식의 위치, 금기 사항까지 하나씩 읽어 내려갈수록 부담은 커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걸 일본에서는 전혀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정말 막막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렇게 어렵고 새로운 걸 해낸다면 내가 성장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음식이 너무 많았고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니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평소 미카미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떠올랐죠. 남편 몰래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아버님 이주기를 위해 제사상을 차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는 필요한 전통 그릇과 재료를 조용히 준비해 미카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혼자서도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요리법을 알려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설명을 듣는 것과 실제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사 음식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전을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제사상에서 빠질 수 없는 고기전, 생선전, 호박전은 미카미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죽이 너무 묽어서 전이 부서지고 팬에 달라붙고 모양이 엉망이었어요. 기름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타버리고 낮으면 눅눅해지더라고요. 몇 번이나 실패하다가 나중엔 반죽 농도를 조절하고 팬 온도를 맞추는 요령을 겨우 익혔어요. 전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밤을 깎아 모양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밤 껍질을 벗기고 단정하게 모양을 잡아야 했는데 손끝이 몇 번이고 베일 정도로 작업이 까다로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정성을 들여 과일을 자르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건 남편에게 중요한 일이니까 제 손으로 정성껏 해야 의미가 있을 거라 믿고 끝까지 해냈어요. 가장 중요한 음식 중 하나인 생선찜도 그녀에겐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소금을 뿌리고 머리와 꼬리를 정해진 방향으로 놓아야 하는데 처음엔 생선이 부서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비린내를 잡는 방법을 몰라 한참 동안 인터넷을 뒤져서 겨우 알게 됐어요. 소금과 생강을 활용하면 된다는 걸 배우고 몇 번의 실패 끝에 성공했죠. 이처럼 음식 하나하나가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미카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준비 과정을 통해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모든 걸 준비하고 나니 어느새 새벽이더라고요.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든 음식들이 제사상에 올라갈 걸 생각하니 피곤함도 잊혔죠. 이제 남편이 그 상을 보고 기뻐할 순간만을 기다렸어요. 그녀는 다음날 아침 남편 몰래 음식을 차곡차곡 제사상 위에 올렸습니다. 상차림의 순서를 확인하며 마지막까지 신경을 곤두세웠죠. 그리고 초를 켜고 제사상을 완성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남편의 반응만이 남아있었어요. 남편이 이 상을 보고 놀라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덩달아 설레더라고요. 모든 힘든 순간이 이 한순간을 위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미카미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깨우고 그를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동시에 그의 반응을 기대하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카미는 남편을 거실로 이끌며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과연 남편이 자신의 노력을 알아줄까? 제사상이 제대로 차려졌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잘 해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거실 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서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미카미가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전과 과일, 생선, 나물 등 모든 음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카미,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카미는 부끄럽지만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님의 이주기를 위해 내가 준비했어. 어떻게 보이니? 잘 차렸어?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에 가까이 다가가 하나하나 음식들을 살폈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전을 집어들자 미카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맛은 괜찮을까? 사실 저는 여러 번 실패했거든. 남편은 전을 한 입 먹어본 후 감동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어. 믿기지 않을 만큼 맛있어. 정말 내가 혼자 다 준비한 거야? 이걸 어떻게 다 했어? 미카미는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시어머니의 도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이 몇 번이고 찢어졌던 이야기, 밤을 깎다가 손을 베었던 이야기, 생선을 준비하며 비린내를 잡으려고 고군분투했던 이야기까지 모두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때때로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습니다. 미카미, 넌 정말 대단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정말 감동하셨을 거야. 남편은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미카미도 그 옆에 조용히 앉아 그를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제사 문화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과 한마음으로 아버님을 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절을 마친 후 남편은 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미카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카미, 정말 고마워.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제사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상을 보니 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겠어. 내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 그 말에 미카미는 울컥하며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음식이 단순히 먹을거리가 아니라 남편에게 큰 위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미카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주셨던 건데 이제 내가 가져줬으면 해. 너라면 이걸 소중히 간직할 거라고 믿어.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금속 장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남편이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찍은 모습이었고 장식품은 아버지가 생전에 늘 가지고 다니던 행운의 부적이었습니다. 미카미는 상자를 꼭 쥐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난 너와 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 이 제사상이 너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걸로 난 충분해. 남편은 미카미를 끌어안으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충분하긴커녕 너는 내 기대 이상이야. 내가 내 아내라서 정말 행복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제사 음식을 함께 먹으며 웃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미카미가 만든 음식 하나하나를 맛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기전과 호박전에 감탄하며 그녀가 이 모든 걸 준비한 정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내가 처음 만들어 본 거라고? 내가 알던 내 요리 실력이 아니야. 미카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으니까. 너와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낼 수 있었어. 남편은 미카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 상은 아버지도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 그 순간 미카미는 제사가 단순히 음식을 차리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조상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사라는 특별한 날은 단순히 끝난 행사가 아니라 미카미와 남편 사이에 깊은 이해와 애정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제사상은 단순한 음식의 조합이 아니라 남편과 시대, 가족에게는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카미는 제사가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의 유대와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남편 역시 그녀가 보여준 노력에 감동하여 그녀의 문화적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제사 후 몇 주가 지나고 남편은 미카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카미, 이번에는 내가 너의 문화를 배워보고 싶어. 일본에서는 조상을 어떻게 기리는지 궁금해졌어. 미카미는 그의 말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오본이라는 전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여름 조상님을 맞이하는 행사를 해. 보통 불단 앞에서 기도하고 조상의 영혼을 위한 등을 밝히기도 해. 큰 상을 차리는 건 아니지만 가족이 모여 조용히 추억을 나누는 게 중요한 시간이야. 남편은 오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일본에 방문해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사가 가족을 연결하는 행사라면 일본의 오본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 너랑 함께 가서 직접 보고 싶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편은 일본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카미의 고향에 가서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고 일본 전통 문화를 경험하며 그녀의 뿌리를 더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미카미는 남편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그가 내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건 내가 그의 가족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 순간 제사 준비를 위해 노력했던 모든 시간이 정말 값지게 느껴졌죠. 제사 이후 미카미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한국의 전통 행사에 대해 알아가며 한국인으로서의 삶에 더 가까워지고 싶어졌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문화적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요.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배우고 우리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해보고 싶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전통 떡국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그녀에게 떡국 만드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가고 부엌에서 어설프게 밀가루를 만지작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카미는 한국에서의 삶이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카미와 남편은 제사라는 하나의 전통을 계기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카미는 남편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며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남편 역시 그녀의 사랑과 정성을 통해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미카미와 함께 일본어를 배우며 그녀의 가족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카미는 남편과 함께 한국 전통 행사에 참여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점점 더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일 국제 커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사상이 단순히 한국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을 담은 상징이 되었어요. 남편과 제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가 함께 배우고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미카미는 남편과 함께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는 이제 그들에게 벽이 아닌 다리가 되어 두 사람을 더욱 단단히 연결해 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제사를 준비하는 한 일본인 아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이 사랑과 배려로 차이를 극복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국제 결혼은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랑과 노력은 언어와 국경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